지금 이 IRPT 계속 이제 이거를 IRPT라고 이제 간단히 제가 호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IRPT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론 선물 환율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용어죠, 사실 용어 자체는.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이론 선물 환율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IRPT를 금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거 이론 선물 환율을 IRPT라고 또 간단하게 칭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선물 시장에서 선물 이론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IRPT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을 모르면 IRPT를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파생 상품을 배우지 않고 무슨 국제금융론 같은 데서 IRPT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선물에 대한 이해 없이 IRPT를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의아해 하는데, 뭐 설명하는 방식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풀리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제대로 이해하려면 선물의 이론가격을 계산하는 방식대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스트 오브 캐리 방식을 하면 결국 1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경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외환거래에서. 이거를 외화라고 보고 있고, 폴리. 이거를 이제 도메스틱. 여기에 관련된 게 이자율을 R이라고 하고, 여기에 관련된 게 R스타. 이렇게 해요. 기준은 그래요. 여기서 계속 이제 뭐 도메스틱, 국내, 그 다음에 외국, 도메스틱, 폴린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R이고, 여기 R스타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 외국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이쪽을 도메스틱처럼 생각하고 이쪽을 포린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통화 이 ISO 티커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서 뒤에 오는 게 이쪽이 R이고 이쪽이 앞에가 R스타 이렇게요. 이쪽을 도메스틱으로 간주하고 이쪽을 폴린으로 간주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지금 계속 도메스틱 폴린 이렇게 자기 국가 그다음에 외국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언제라도 이게 자기 국가가 없어지고 둘 다 외국 통화가 닥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에 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혼란에 빠지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도메스틱 폴린 이런 식으로. 도메스틱이 진짜 아니더라도 자기 국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R과 R스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 1달러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선물에 대상되는 기초자산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딜리버리 비용이다. 그것이 바로 그게 딜리버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바로 그 장내에 서로 딜리버리하고 맞바꾸게 될 돈의 가치, 즉 선물 환율이 되겠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던 매도자 입장에서 보던 사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 맞다 그랬죠? 매수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사서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때 미리 시점에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은 이때 사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거죠? 이때 사느냐? 미리 사느냐? 미리 현물을 사느냐? 미리 선물을 사느냐? 똑같다 그랬죠? 이게.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때 매도하기 위해서 현물이 필요하니까 이때 미리 사서 홀드하고 있다가 딜리버리 해준다. 사는 건 그렇게 똑같아요. 매수자도 사야 되고 매도자도 사야 되고. 이거를 선물을 흉내내서 하려면 매수자건 매도자건 사야 되는 거는 똑같다.
미래에 1달러를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현물 환율 S0를 자, 근데 여기서 기초 자산이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는 타임 밸류 오브 머니, 즉 이자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1달러를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1달러를 살 필요는 없다. 그런 거죠. 그렇게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1달러를 이때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1달러를 매수할 필요는 없다. 1달러의 현재 가치를 사면 된다. 여기서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나중에 이게 차익거래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산다는 거를 아무 금리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아무 금리나 이거를 뭐 이건 뭐 예를 들면 현재 가치 뭐 이런 거 구할 때 미래 캐시플로우 현재 가치 구할 때 뭐 국채 금리로 뭐 할인한다고 하자. 뭐 CD 금리로 할인한다고 하자. 뭐 그런 식이 안 돼요.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금리를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달러 현재 가치란 표현은 타임 밸류 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개념에 의해서 나온 거고, 실제로는 자기가 1달러에 이자가 붙을 거기 때문에 1달러를 예금을 하던 그러니까 이자가 붙는다는 건 수익이 붙는다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무위험 수익이 되고, 여기서는 위험은 지금 개입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위험 수익. 그러니까 미래에 1달러를 확실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에 지금 1달러를 투자를 해야 돼요. 1달러. 그러면 그건 예금일 수도 있고요. 예금하고 동등한 뭐 채권을 산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뭐 빌려준다거나, 하여튼 운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운용에서는 운용 수익인데 무위험한 운용 수익이 된다. 그런 걸 가져들 수 있는 운용 수단이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일괄적으로 뭐 수익률이 뭐라고 하자, 이렇게 교과서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단순한 그런 건 아니야. 실행 옮길 수 있는 그런 금리가. 하여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달러의 현재 가치라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1달러의 현재 가치를 갖고 있으면 이게 1달러로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수단에 넣어 놓을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계속 예를 두고 있는 게 예금을 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예금이 가장 손쉽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크면, 근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으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예금금리를 이용하지 않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예금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금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은 무위험 수익이 많단 말이야. 무위험 수익의 금리가 이 이론과 같이 유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금융 상품별로 다르죠, 그게? 그러니까 진정한 무위험 이자율은 뭘로 사용해야 되느냐? 그건 항상 이제 엠피리컬 스터디 할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국채 금리로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은 국채를 살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국채를 살 수가 있는데, 또 기관 투자가들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국채를 사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뭐 트리플 A 회사채를 사도 되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특수채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업이 발행한 그런 특수채를 사도 되고요.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니까 그런 거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한채를 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하여튼 운용한다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1달러가 아닌
장래 1달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그렇게 무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보다 현실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달러가 있으면 자기 달러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달러가 있으면. 이건 두 개의 통화의 차이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통화 관련된 환율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항상 두 개의 통화가 같이 나와야 돼요. 두 개의 통화가 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1달러가 필요해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달러를 갖고 예금해서 뭐 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통화가 지금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반드시 사야 돼요. 기초자산을 자기가 사야 돼요. 기초자산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선물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선물의 관점에서 기초자산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산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초자산은 지금 외국통화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나는 국내인이고 그래서 국내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화폐로 내가 그걸 사야 돼요.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내가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내 달러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여기서는 그게 안 통해요. 이게 일반적인 일반적인 상품 같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것도 통하다 보니까 잠깐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사기 위해서 이제 원화가 필요하죠? 이 기초자산을 사기 위해서 원화. 그럼 원화가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얼마만큼 필요해? 요거. 1달러에서 환율이 필요한 거죠? 1달러. 환율만큼. 1달러가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이 필요한 거죠? 1달러 하겠다. 그러면 1,000원. 그러니까 이게 환율을 곱한 거하고 똑같죠? 현물 환율. 이 제로 시점에서 현물 환율을 곱한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때는 이게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빌려야 되고. 그죠? 이 경우는 이제 얘기가 나오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돈이 없으면 빌려야 되고, 자기 돈이 있으면 자기 돈 갖고 달러 사면 되고. 자기 돈 갖고 달러 사면 되고. 없으면 빌리면 되고. 그래서 이걸 스퀘어 다이어그램이요. 이쪽이 스퀘어 다이어그램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금 이 선물한 차익거래를 계속 여러 방식의 차익거래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 차익거래 할 때는 항상 이 스퀘어 다이어그램을 나중에 보면 이게 CIA 박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는데, CIA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면, 뭐, 박스 다이어그램이든 뭐, 스퀘어 다이어그램이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서 박스든 스퀘어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게 빠릅니다. 지금 시점이 두 개가 있고, 지금 시점과 미래 시점이 있고,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통화가 두 개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는 시점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아래 위는 통화를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림에서는 위쪽이 지금 원화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쪽은 상대 통화 US 달러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상대방 통화 관련된 거. 그러니까 국내 통화, 외국 통화. 지금 선물의 만기. 그래서 이 돈을 없으면 차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먼저 이 원화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비용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R이라고 했죠.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
이게 차익금리가 되는 거죠. 원화 차익금리. 자기 돈이 없으면 차입하면 되는 거고, 원화금리 차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돈이 있으면, 즉 정상적으로 이제 예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그거에 따라 좀 틀린데, 그래서 예금도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느냐, 그냥 보통 예금에 들어가 있느냐, 그에 따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예금금리면 이게 자기가 포기하는 예금금리가 될 거예요. 예금 종류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자기가 포기하는 예금금리. 그걸 이제 뭐 기회비용이다 어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하여튼 분명히 틀리죠. 자기가 포기하는 예금금리하고 차익금리하고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는 서로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동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익거래 구성할 때 들어가는 이 비용이 다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차입해서 달러를 사서 예금을 해두면, 즉 여기서 R스타가 이게 예금금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금이던,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운용이죠, 운용.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에 운용하는 거고. 무위험 자산. 이거는 이제 차익금리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무위험하는 거고요. 확정돼 있고. 되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일 수는 없고,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차익금리는 당연히 무위험한 거고. 이게 차익금리가 위험했으면 좋겠지만, 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무위험하고 고정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정돼 있다 이 말이죠. 고정 차익금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운용해서 이렇게 나오게끔 이만큼의 금액을 투자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건 차입해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총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달러를 지금 이 시점에 있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건 이제 딜리버리를 해줄 거죠, 이거를. 매도자라면 딜리버리를 해줄 거죠. 그럼 딜리버리 해주고 받아야 될 원하는 이 금액이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론적인 선물 환율이 돼야 된다. present value of 1달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1 나누기 1 플러스 R스타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 플러스 R스타 하면 2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resent value of 1달러에다가 이거를 껴놓고 정리를 하면 IRPT가 이런 식의 IRPT가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그런 선물 구조하고 지금 비교를 한 거죠. 이건 계속 지금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코스트 오브 딜리버리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게 이제 뭐예요? 선물 시장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선물한 지식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을 때, 물론 이제 아주 사용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식이 잠깐 모자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뭐 선물은 뭐 딜리버리 해주는 거다,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막 그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000달러가 동일하게 있다. 1,000달러가 있을 때 그 1,000달러에 대한 미래 가치를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에 1,000달러에 대한 미래 가치를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에 1,000달러에 대한 미래 가치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에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1,000달러에 대한 미래 가치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뭔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같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의 등식, 그러니까 페리티가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 했으면 $1,000를 원화 예금으로 하게 되면 이걸 환전을 해야 되니까 스팔레이트로 곱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달러 예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 예금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이런 방식으로 둘로 나눠서. 그래서 원화 예금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금리가 예금 금리를 R로 보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R이 아까 그 코스트 오브 캐리로 얘기했을 때는 차익금리로 했었죠. 그러니까 대출받은 금리요. 차익금, 예금 금리가 아니고 대출받은. 벌써 차이가 나죠, 이게?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 그 금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달러와 예금 갖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런 그 두 가지 상황을 또 얘기를 못 해줘요. 아까 했던 그 하나 이제 단점인데 여기에 차입일 수도 있고 자기 돈을 인출하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하는 예금금리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상황을 현실적인 상황을 지금 나타내지 못해요. 이 방식은. 그래서 이 방식은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데만 도움이 되지 실제로 이 방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RPT 자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방법이지 실제로 차익거래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달러와 예금을 하게 되면 금리가 이제는 R스타로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여전히 이제 달러 예금, 그러니까 표시가 달러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이 미래 시점에서 원화로 환전해야 되죠. 원화로 환전할 때, 그럼 그 당시에 그 미래 시점에 환율을 그때 스팟 환율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동등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기 ST를 곱해주면 거기 밑에 식에서 $1,000에다가 금리 달러 금리 1 플러스 R스타. 이렇게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다 곱하기 환전을 하게 되면 이게 ST 이렇게 되죠? 근데 ST가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리스키하죠?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만큼의 금액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미리 예금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요 사이즈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물한 매도 계약을 하면 된다. 달러를 이제 원화로 환전할 거기 때문에 선물한 매도 계약을 하면 된다. 그래서 F0. 이 경우에 이제 전혀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여기서 딱 이제 또 걸리게 되죠. 선물하는 무엇이냐? 근데 최소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것만 해갖고 이제 보통 파생상품에서 다루지 않을 때는 IRPT를 최소한의 것만 갖고 이제 선물의 성격 뭐 이런 거 갖고 아주 단순하게만 설명해서 F0를 설명하게 되는데 뭐 저희는 뭐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놓고 있죠? 벌써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상황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KRW, 우리나라 국내 금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국내 금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다, 브리티시 파운드하고, 그 다음에 US 달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 지금 외국 금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R은 얼마고, R스타는 얼마로 해야 되는지, 거기서 막 헷갈리게 돼요. 이게. 여기서 KRW가 있으면 쉽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금리 얼마 해갖고, R하고 R스타를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까? GBP 하고, US 달러. US 달러. 그래서
US 달러 KRW.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쌍이니까. 그래서 이게 foreign이고, 이게 국내고, 즉, 여기에 스타가 붙는 거고, 여기는 안 붙는 거고. R 스타, R.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요게 domestic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foreign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지금, 브리티시 파운드의 3개월 후에, US 달러 환산 가치를 계산하자. 그렇죠? 지금 US 달러를 지금 도메스틱으로 좀 간주를 해서, 브리티시 파운드를 폴린으로 간주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달러와 예금이 자연스러운 거고, 이제 파운드와 예금이 부자연스러운 거고, 이제 파운드화는 예금을 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파운드화는 예금을 했다가 다시 도메스틱, 즉, US 달러로 다시 환전을 해야 돼요. 달러와 예금은 달러를 지금 뒤에 이걸 도메스틱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고요. 환전할 필요 없고. 그래서 브리티시 파운드 1달러에 3개월의 US 달러 환전 가치. 달러와 예금을 브리티시 파운드. 그렇죠. 예, 맞아. 지금 1파운드를 환전을 하죠. 환전을. 아까 달러를 1000달러를 US 달러로 환전한 것처럼. 예. 그렇게. 예, 제가 잠시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브리티시 파운드 1달러를 달러와 예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메스틱이죠. 예, 그걸로 환전을 해서 예금을 해서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상대방 외국 통화로 간주한 파운드화 자체로 예금한 다음에 나중에 만기 때 달러화로 환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도메스틱하고 폴린 차이를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파운드를 지금 달러로 환전해서 지금 현물 환율이 2.4달러란 말이에요. 2.4 곱하기 1 플러스 지금 달러 금리가 0.07. 3개월이니까 12분의 3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화 예금을 한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달러로 환전할 거죠. 그래서 1파운드 곱하기 1 플러스 0.1에 파운드화 금리가 10%니까 3개월이니까 곱하기 12분의 3.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파운드죠. 파운드화 원리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달러화로 환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선물 환율로 환전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물 환율이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식하고 요 식 지금 2번식이라고 하는 거 하고 1번식이라고 하는 게 서로 지금 같아야 되기 때문에 F0가 자연스럽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F0 보면 여기 뒤에 있는 게 달러가 도메스틱, 이게 포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메스틱이 금리가 위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포린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여기요. 예. 그다음에 이제 포린이 이쪽 브리티시 파운드이기 때문에 그게 도메스틱, 즉 US 달러로 해서 얼마냐? 그게 현물 환율이죠. 현물 환율. 앞에다 현물 환율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 인터레스트 페리티 시어림을 항상 자기가 머릿속에 갖고 있고 실무에서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아주 자주 써먹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을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팁인데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앞에 위에 있는 이 식을 갖고 보통 이 방식으로 많이 외워요. 분수식보다는 S0에
1 플러스 R은 F0에 1 플러스 R 스타. 그래서요. 여기 스팔렛이고 포드렛이죠. 이게 이제 도메스틱이고, 도메스틱 금리, 도메스틱. 그러니까 이 ISO 티커로 표시했을 때 여기 뒤에 오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면 US 달러, 우리가 익숙한 달러 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달러 원 달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것도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고쳐졌어요, 이것도. 여전히도 많이 쓰지만, 과거에 비해서 점점 많이 고쳐져요. 이게 자꾸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화되고, 자꾸 여러 가지 그 환율 뭐 쌍도 많이 보게 되고,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해요. 이것 자체도 이렇게 영어로 많이 표시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달러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분수가 아니에요, 분수가 아니에요. 분수가. 그래서, 달러당 얼마냐. 요게. 달러당 얼마. US 달러당.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도메스틱. 그러니까 외국 통화를 우리나라 화폐 통화로 표시하는 그런 식으로. 폴린. 그러니까 폴린이 앞에 오고, 도메스틱. 자, 그럼 요게 폴린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팁이란 말이에요. 팁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갖다 붙이는 게 팁이죠? 이게 F, 여기도 F죠? 네. 이 선물한 일에 F하고요. 이거 forward인지 future인지. 하여튼 선물한 일, 선도한 일에 F하고, 이거 foreignet의 F. 이렇게 해서 외우게 돼요. 나머지는 그냥 domestic S.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분수를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면 전혀 헷갈리질 않아요.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이게 R하고 R스타가 어느 게 분자고 어느 게 분모인지, 시간이 지나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 중간 시험에, 미리 알려드리면 이 방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 방식으로. 헷갈리니까. 그죠? 시험이란 건 항상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뭔가 헷갈리게 만들어요. 너무 쉽게 내면 줄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IRPT의 의미가 뭐다 하는 거. IRPT의 의미가 뭐다 하는 거 아까 설명을 사실 했었죠. 결론이 이렇다. 이 식을 놓고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걸 왜 IRPT라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자, 좀 더 여기 이제 포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론 선물 환율의 계산식이란 거는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던 거니까요. 지금 코스트 오브 캐리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산출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방식하고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보다는, 선물 환율의 이론연이라는 것보다는 금리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라고 그랬죠? 두 나라 금리 간의 어떤 균형식이에요. 그 나라 두 금리 간의 균형식. 서로 뭔가 관계가 있을 거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나라 간에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는 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을 것 같다. 응? 뭐 경제학적으로는 뭐 세테르스 페리부스님 그런 생각도 막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파이낸스에서는 IRPT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두 나라의 금리면 그냥 두 나라의 금리만 갖고 하여튼 두 나라만 갖고 그냥 생각해서 이 식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다른 나라 뭐 금리하고 다른 나라 환율도 개입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뭔가 이게 뭐 제한적인 걸로 뭔가 진짜 실제로 써먹을 수 없는 식이어야 되는데, 이 식 갖고 써먹을 수 있는 식이란 말이에요. 계속 쭉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선물 거래에서 나오는 이론 가격을 이용한, 선물 거래 세 가지 거래 중, 투기 거래, 차익 거래, 해지 거래 중에서 나오는 그 차익 거래. 이론 가격을 이용한 차익 거래. 그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무위험 차익을 획득하는 그런 식의 관계식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이론적으로 뭐 개념적인 그런 식이 아니라 실제로 성립해야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통화, 두 나라 간의 환율, 두 나라 간의 금리만 봐도 돼요. 다른 나라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 차이가 두 통화 간의 금리 차이에서 결정된다. 아까 이제 R하고 R스타하고의 서로 관계. 근데 이거를 두 나라 금리의 차이, 두 나라 금리의 차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 균형 조건. 이거를 뭐 쉽게 얘기할 때 뭐 내외 금리 차다. 뭐 방금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해요. 내외 금리 차. 국내 금리하고 뭐 해외 금리하고의 차이. 내외 금리 차. 그러니까 내외 금리 차하고 환율하고 관련이 있다. 이 IRPT식을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 항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해서 쭉 조정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이 식이요. 이 식을 막 쭉 전개를 하고 풀어헤치고 해서 쭉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S0분의 F0 마이너스 S0는 1 플러스 R 스타분의 R 마이너스 R 스타 이런 식이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R하고 R 스타는 연율이 아니고 피리어딕 레이시예요. 기간당 금리예요. 연율이 아니고 이게 원래 제가 얘기했을 때 아까는. 근데 선물 환율, 선도 환율 하게 되면 그때는 그게 연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도 환율하고 선물 환율은 사실 연율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가격에 무슨 연율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연율로 환산한다고 하고서 이제 비교할 때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은 이거를 그냥 피리어딕 레이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금리차 연율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서 연율로 환산하기 전까지 이거를 그냥 피리어딕 레이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피리어딕 레이시어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원래 IRPT에서의 그 식에서 1 플러스 해갖고 나온 요게 그 다음번에 나오는 이 금리가 달리 방식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피리어딕 레이시예요. 연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이해할 때는 별 지장이 없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숫자가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막 계산을 할 때는 이게 연율이 아닌데 그러니까 피리어딕 레이시로 해야 되는데 연율로 해버리고 막 연율이어야 하는데 피리어딕 레이시로 막 해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계산 실수해갖고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오답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식 그대로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다 지금 연율이 아니에요. 다 피리어딕 레이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왼쪽 거를 아까 우리가 선물 환율을 아웃라이트로 단순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포인트, 차이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퍼센트 레이스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표현. 거기서 나왔던 수압 레이시죠, 이게? 그래서 딱 해석하기가 상당히 이제 편해졌어. 이게 이제 FX 수압 레이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수압, 선물 환율을 수압 관점에서 표현한 그런 방식. 그 용어가 수압이라는 게 아직 불편하시다면,
그냥 이게 선물 환율을 현물환 대비 퍼센티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R-R 스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사치로 1 플러스 R 스타는 분모는 1에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뭐 그렇게 따지면 R-R 스타도 0에 접근하거든요. 그럼 이거 0이다. 그 말로 해도 돼요, 사실은. 이게. 어차피 그럴 거면 이게 1에 접근할 거면 R 스타보다는 R-R 스타가 더 작을 텐데.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0 그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걸 R-R 스타로. 근데 나중에 이제 이용할 때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R-R 스타에 접근한다기보다는 그냥 분모를 무시하고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모를 무시하고 물론 0에 접근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R 스타가 1에 접근하기도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용할 때 분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죠? 밑에 이렇게요. 여기에 R-R 스타 이게 대소 관계를 따질 때요. 요게 플러스면 이것도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면 요게 마이너스. 그래서 1 플러스 R 스타는 항상 부호가 플러스. 여기 S0도 항상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사실 이 분모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해버리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이거 같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 대비해서 몇 퍼센트 높으냐. 물론 그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일 수도 있고 이 부호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것과 내외 금리 차하고는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1 플러스 R 스타 이 식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금리 차하고 이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 대비 몇 퍼센트 높으냐 하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내외 그러니까 서로 각 양국의 금리 차이는 외환 시장하고 관련이 있다. 양국의 금리 시장은 외환 시장, 즉 현 선물 시장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야.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외환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FX 스왑 레이시 요거요. 스왑 레이시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대용 지표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FX 스왑 레이스를 해석하는 FX 스왑 레이스. 요거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스왑 거래라는 게 그냥 무조건 그냥 원래는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 스왑은 이런 건 아니지만 가장 원초적인 의미에서 스왑을 얘기한다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뭐하고 바꾸는 거면 다 스왑으로 볼 수 있다는 아주 폭넓은 의미의 스왑을 해석하면 모든 게 다 스왑이 될 수 있다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아직 스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런 걸 스왑이라고 한다. 먼저 그냥 바꾸는 거를 스왑이라고 한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달러를 조달하는 거는, US 달러를 조달하는 거는, 단기 자금 시장을 통해서 달러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조달할 수 있는데, 뭐 자기 돈이건 뭐 어디서 빌려온 돈, 그래서 원하는 조달할 수 있는데 달러가 없는 거다 하면,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원화도 없고 달러도 없다 그러면 달러를 가서 직접 조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원화를 동원시킬 수 있다 하면 그거를 외환시장에 가서 자금을 동원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외환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통화하고 통화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선물 거래 같은 기초자산이 통화하기 때문에 이게 자금 조달의 성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자금 조달로 이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야. 외환시장, 현물시장이든 선물시장이든 하여튼 외환시장을 자금 조달 시장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단순한 환전이 아니고. 그래서 달러가 지금 없다 하면, 그러면 외환시장 가서 달러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단순한 생각이죠. 뭐하러 그냥 은행 가서 달러 빌려달라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원화를 주고 달러를 조달해 와요. 조달해 오고, 동시에 수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반대 거래를 어떤 식의 동시에 반대 거래를 하게 되냐면, 달러를 단순하게 이게 그냥 환전의 개념이 아니고 빌리는 달러를 빌리는 거를 외환시장을 위해서 빌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달러를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빌리는 건 지금이고 갚는 건 나중이죠. 그러니까 빌리는 건 스팟 시장에서 하고 갚는 건 포워드 시장에서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요. 여기서 US 달러가 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스팟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갚을 때, 갚는다는 게, 물론 이제 저희가 외환시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시장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갚아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달러를 자기가 샀기 때문에 뭐 단지 뭐 일정 기간 지나서 달러를 다시 팔아야 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자금 조달하고 똑같이 이제 흉내내서 외환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US 달러를 빌렸다가 그러니까 샀다가 다시 이제 되판다 이거죠. 그러니까 갚는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니까 사는 걸 빌리고 파는 걸 갚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되팔 때 US 달러를 팔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때 환율이 그때 스팟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래잖아 미래. 그러니까 이거를 포워드 시장에서 미리 매도를 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갚는 것, 즉 US 달러를 파는 거를 미리 팔 수가 있다. 포워드 시장에서. 이게 다 그러니까 오늘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죠. 그걸 이제 한쪽을 조달이라고 한쪽을 상환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시장을 조달시장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선물시장을 그러니까 상환하는 그런 시장으로 상환하는 목적의 시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똑같이 그런 자금 조달,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을 그대로 이제 흉내낼 수 있다. 그래서 보유 중인 원화를 이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원화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원화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A하고 B하고 동시에 이 거래를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수합을. 물론 이걸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수합 거래라고 하는 거는 따로따로 해도 돼요.
스왑 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아예 동시에 같은 당사자끼리 동시에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선도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도 선물 거래는 안 될 테고 당사자들끼리 이런 거래를 자기네 맞게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선도 거래를 통해. 그래서 달러가 왔다가 달러가 이렇게 가기로 하는 두 계약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막 달러가 원화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반대로 막 맞바꾸는 그런 스와핑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왑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갔던 원화가 다시 되돌아오죠. 그래서 보유 중인 원화를 담보로 필요 통화 달러를 차입하는 셈이 된다. 그 다음에 코리아 원을 조달 목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만든다면 지금 여기서 FX 스왑 레이시 지금 왜 개입이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선물 거래하고 현물 거래를 좀 동시에 한다 그랬잖아. A하고 B하고 동시에 상대방을 동시에 분리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래서 그걸 이제 스왑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걸 FX 스왑 레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 환율하고 선물 환율하고 동시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러를 전해주고 대신 원화를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를 그래서 원화를 조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만기 때 반대 거래를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계약을 하는 거야. 똑같은 사람하고 현선물 거래를 동시에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보유 중인 달러를 담보로 해서 필요한 통화 원화를 차입한 셈이 되죠. 그래서 원화를 차입했다가 다시 상환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이제 달러를 빼면 그냥 원화를 빌렸다가 원화를 갚는 그런 어떤 단기 자금 시장의 거래처럼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괜히 달러가 개입돼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 달러가 담보 역할을 한 셈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각도에서 지금 본 거예요. 시장을 두 개의 현선물 시장을 분리해서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같은 당사자끼리 A하고 B하고 현선물 거래를 동시에 하는 스왑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마치 이거를 자금 시장처럼 보게 되면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당 상대방 통화를 담보로 간주한 그런 단기 자금 조달 거래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US 달러 조달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래가 늘어나면 즉 외화자금 사정이 악화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조달 목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물을 매수하죠. 지금 보면 지금 현선물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그래서 그걸 하여튼 FX 스왑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거 외환 수왑은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본격적으로 배울 거고. 그래서 현물을 사고 이때 다시 선물을 팔죠. 그러니까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가 포지션이 서로 반대 포지션을 잡게 돼 있어요. 이 수합에서. 그래서 현물한 매수하고 선물하는 매도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화를 조달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외화를 조달한다는 말을 우리는 현물환을 매수한다는 말하고 그런 말로 표현하고 현물환을 매수한다는 말. 똑같은 말이죠. 외화를 조달한다는 말이 현물환을 매수한다는 거 표현이 똑같은 거고. 원화를 조달한다는 표현하고 현물환을 매도한다. 달러를 판다. 그러면 이제 원화가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동시에 이게 선물하는 매도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선물하는 매도가 되고 이쪽에는 선물하는 매수가 되죠. 그래서 외화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이런 즉 달러 조달 목적의 이런 외환 스왑 거래가 빈번해지면 물론 외환 시장의 환율이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만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런 거래가 자꾸 빈번해지면 어떻게 돼요?
현물 환율이 올라가고 매수하기 때문에 선물 환율은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스왑 레이트는 내려가고 그래서 내외 금리 차보다 R domestic 그다음에 R 스타는 fall-in 그래서 내외 금리 차보다 스왑 레이트가 낮을 경우에는 지금 외화 자금 사정이 악화된 걸로도 의심해 볼 수 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원화 자금 사정 반대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스왑 레이시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내외 금리 차하고 스왑 레이트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현 선물 간의 차이를 퍼센트로 표시한 거예요. 그런 현 선물 간의 차이, 현 선물 환율의 그런 차이가 내외 금리 차이하고 결국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게 되면 한쪽은 이런 식으로 의심해 볼 수 있고 한쪽은 이런 방식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지금 보면 IRPT를 그냥 본래 자체 그 식을 어떻게 나중에 이제 차익거래로 이용할 거냐 그걸 지금 얘기한 건 아니고요. IRPT 그 식 자체를 갖고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끝내기 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무위험 금리 차익 거래를 하게 될 텐데 이것 갖고 이제 이론 환율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론 환율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죠? 네? 여기서 이론 환율이라는 건 현물 환율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현물 환율은 아무리 이론 환율이 나와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그냥 투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향후 뭐 환율이 어떻게 되겠다 뭐 그런 식의 배팅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냥 스팟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포워드 레이스는 이런 선물 환율, 포워드 레이스 이런 선물 환율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포워드 마켓에서 퓨처스 마켓 이런 데서는 이론적인 값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그게 반드시 그러니까 그 선물 환율에 따라서 실제 선물 환율이 결정이 돼야만 한다. 그래서 실제 트레이딩 화면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그 이론 가격들이 나와요. 주가지 선물이면 주가지 선물 이론 가격, 뭐 US 달러 코리아 W 선물 환율 통화 선물 시장 보면 그 이론 선물 환율 값이 나와요. 항상 계속. 그게 계속 변하겠죠. 그거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이론 가격 얘기할 때 했었죠. 항상 시기 주가지수 선물할 때도 이렇게 하면 이게 같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점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이거를 미리 알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이거를 미리 알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미리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선물 환율이 실제 선물 환율하고 같아야 된다면 그러면 실제 선물 환율을 알 수 있다는 거냐? 그거는 동일한 시점에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미리 알 수 있다는 건 아니지. 시차가 이게 ST-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확률 변수가 그렇게 어떻게 ST-1이면 이제 더 이상 이게 확률 변수가 아닌데 과거 변수인데 어떻게 확률 변수가 이런 그러니까 상수가 돼버린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값이 나와야지만 이 값을 알 수 있고 이것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 계속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율이 나왔다 그래서 나오면 이 환율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미리 안 거다? 그게 아니죠. 뒤늦게 안 거죠. 그렇지만 차익 거래로 이용을 할 수는 있죠. 차익 거래로 이론 환율하고 선물 환율하고 틀리면 실제 환율하고 틀리면 차익 거래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위험 이쪽 차익 거래에서는 이거를 또
커버드 인터레스트 아비트라지. 그러니까 하여튼 죽어도 이쪽에서는 환율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아까 IRPT도 그랬지만 전부 인터레스트다가 환율이라는 걸 안 쓰고. 우리는 지금 이론 선물 환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용어 자체는 전부 금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커버드 인터레스트 아비트라지.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볼 때 이론 선물 환율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외 금리 차로 자꾸 그걸 그 관점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외 금리 차.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그럼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보다는 뭐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이론 선물한 IRPT식에 의해서 그런 논리가 이제 나오는 건데 해석할 때는 이게 금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면 굉장히 현실감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이제 양국 간에 금리 차이가 난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오르는 나라의 자산에 투자를 한다. 상당히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초점을 많이 둬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도 결론은 나와서 알겠지만, 결론을 보면 알겠지만, IRPT식이야. 이게 무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리가 5%고, 일본 금리가 1%다. 그러면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일본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출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예금에만 가입해도 되겠네? 막 이런 식의. 지금 뭐 우리나라 금리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도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저금리였기 때문에 엔화가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금리. 가장 최저 금리를 조달을 해서 뭐 0%에 가까운 금리를 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뭐 돈을 못 벌겠느냐. 근데 착각이었죠,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거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나라 그 무위험 자산의 금리가 5%라 그러면 계속 이렇게 투자하면 뭐 차익을 4%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래가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다가 중단해요. 중단돼. 그럴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쉽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쉽게만 봐도. 이걸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라. 일본 금리가 1%고 우리나라 금리가,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가 5%. 이게 대출 금리가 1%고 예금 금리가 5%다. 1%에 조달해서 5%. 차입해서 5%의 수익을 거둔다. 플러스 4%의 이익을 거둔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플러스 4%가 이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왜 아니지, 이게? 금방 알 수가 있죠. 왜?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기서 1%라는 건 뭐의 1%라는 거야? 여기서 써놨잖아. 서로 화폐가 틀리잖아, 화폐가. 여기서 1%라는 거는 재패니스 옌의 1%라는 거고, 5%라는 건 코리아 원의 5%라는 거야. 서로 화폐 단위가 틀리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뺄셈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근데 지금 뭐 시계는 내외금리 차라고 아까 R-R스타가 있죠? 이게. 그래서 보면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아까. 외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외환. 이건 당연히 외환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5%고 이게 1%라 그러면 이게 높고 이게 낮은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높고 낮은 게 아니다. 그런 식의 절대적인 레벨의 대조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통화 자체가 틀리잖아요. 통화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금 균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4% 수익을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근데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상당히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리스키한 거예요, 이건. 리스키한 4%예요. 저는 이거를 리스클리스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게 리스키해지냐면 결국은 통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환전하는 문제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대출해서 여기서 원화로 환전해갖고 그래서 여기서 예금을 하고 다시 또 복귀를 해서 대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엔화로 환전하고 그때 이제 환율이 개입이 되거든요. 그때 현물 환율하고 미래 시점에 선물 환율하고 그러니까 현물 환율하고 두 개 시점에 환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리스키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금리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환을 반영하는 거다. 환율을 반영하는 거다. 그래서 그 균형식이 지금 금리의 관점으로서 보면 요 식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보거나 이 식을 보나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이 식을 봐야 돼요. 이건 지금 근사치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할 때는 근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액션에 옮길 때는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즉 차익거래를 할 때는 이 식을 이용해서 차익거래를 해야 돼요. 자 보면 지금 R하고 R스타하고 지금 서로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균형식을 만족하는 한 R하고 R스타가 내외 금리 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건 10%가 나건 뭐 5%가 나건 그 금리를 이용해서 뭐 서로 낮은 금리 높은 금리를 뭐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균형식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균형이 깨질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 균형이 깨질 때는. 이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R이 R스타가 됐다. 그래서 국내 금리를 올렸다. 그럴 경우요. 그러면 이게 커지죠? 이렇게 되면 균형 상태에서 있다가 이게 증가를 해서 이게 커지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론 선물환율하고 실제 선물환율하고 서로 차이가 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론 선물환율이 되겠죠?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이론 선물환율, 실제 선물하고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식을 이용해서 금리가 차이가 날 경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물을 매수하건 현물을 매도하건 그런 식의 거래를 이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현물을 매수한다, 현물을 매도한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국내 자산을 결국 뭐 투자하게 되거든요. 국내 자산에 투자하건 외화 자산에 투자하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그거를 환전을 한 다음에 그거를 대상 통화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좀 봤었죠. 그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겉으로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이 깨지면, 즉 어느 한쪽의 국가의 금리가 오르거나 하여튼 내리거나 하게 되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서 균형이 깨지다 보면 결국은 이동하는 걸 보면 금리가 오른 나라 쪽으로 그 자산,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투자가 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쪽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때문에 오른 건, 금리 때문에 자산이 이동하는 건 줄 알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IRPT의 균형식이 깨지기 때문에, 즉 선물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선물안이라고 시장 선물안이라고 차이가 나는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이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금리를 보고 이동하는 건 아니다. 이런 선물학원이라고 실제 선물하는 거예요. 차이. 예. 그거를 이용한 차익거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금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